2022 네덜란드 백일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본선 32강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와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아니 선수의 경기를 허예룡 해설위원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행직 선수가 앞선 두 경기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와 사메 시돈과의 경기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차지했고요.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네, 16강 진출을 조 1위로 지금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니코스 선수를 상대로 2.352, 사메 시돈 선수를 상대로 2.500이라는 높은 에버리지로 지금 조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이제 김행직 선수가 내일을 위한 담금질을 준비를 하는 경기고요.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아니 선수 역시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Dames en heren hier, maar ook bij Ziggo Sport. 선수들 Welkom terug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n de Noordkade in Veghel bij het World Cup driebanden. We zijn toe aan de laatste wedstrijden van vandaag. En dan zit de poolfase erop en gaan we door naar de knock-out fase. Waarin morgen de achtste en de kwartfinales op het programma staan. Inmiddels hebben 8 namen zich geplaatst voor morgen, waaronder 2 Nederlanders. Dick Jaspers en Jeffrey Jorissen. Ook in de groepen E tot en met H zijn er nog geen beslissingen gevangen. Voor een aantal spelers die 1 wedstrijd hebben gewonnen is het erop of eronder. De partij gaat weer over 40 caramols met 2 time-outs en een gelijkmakende beurt. Ik ga de spelers snel aan u voorstellen. In arena 2 op tafel 8 Martin Horn en Jeremy Burry. Op tafel 7 Jacob Seurensen tegen Duc Anchin Nguyen. Ook in de arena 2 op tafel 6 Lutfi Senet tegen Thomas Andersen. Op tafel 5 Same Sidon tegen Nikos Polychronopoulos. En op tafel 3 Turmion Blomdaal tegen Soongbon Choi. Op tafel 2 Typhoon Tastimir tegen Eddy Merckx. En op de tv-tafel op tafel 1 kunt u kijken. En daar speelt een Nederlander Dave Christiani tegen Hing Yik Kim. Heb ik tafel 2 vergeten? Tafel 4 ben ik vergeten. Nou, die is ook er zijn mooie namen, dus ik doe dat heel graag. Op tafel 4 José Juan Garcia tegen Semi Saiginer. Ik wilde te snel naar huis. Ik zeg arbiters en spelers klaar. Ik zeg stoten maar. 자, 이렇게 선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덜란드 선수 가운데 이제 야스퍼스와 또 제프리 요리슨 선수의 또 16강 진출 소식이 아마 전해진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은 진출하는 선수의 명단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4명의 선수가 16강에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충복 선수, 허정환 선수, 차명정 선수, 김행직 선수까지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렀던 서창훈 선수 그리고 조명우 선수 아쉽게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최성원 선수도 지금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탈락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는 지금 조 1위지만 이 경기에 지더라도 1점 중반대 이하로 지지 않는 이상은 2위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에버리지가 혹시나 너무 저조하게 나오면 조 2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초구에서 득점을 올린 김행직 선수고요.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려면 빨리 경기 끝내고 이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김행직 선수는 그리고 지금 이번 경기까지 잘하게 되면 전체 1위로 다음 라운드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위 가운데서도 네. 지금 부담스러운 게 야스퍼스 선수가 2위 중에 지금 에버리지 2.0을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 중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1위는 야스퍼스와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딩야스퍼 선수가 지금 이충호 선수에 이어서 조 2위를 하였는데도 에버리지는 2.0이 넘습니다. 네. 놀라운 대단한 선수입니다, 역시.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가 높은 선수가 이제 다니엘 산치 선수가 2.22
기록했고요. 지금 이제 김행직 선수가 전체 에버리지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가 지금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2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이제는 대표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당구 스타가 된 김행직 선수. 이번 시즌 아직 월드컵 타이틀이 없는데 이번 시합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아니 선수 바깥 돌리기로 첫 득점을 뽑았습니다. 크리스티아니 선수는 세계 랭킹은 131이고요. 월드컵에 올해 출전 기록이 아직 없고요. 나이는 1979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PPQ 라운드, 그러니까 대회 2일차부터 경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백일 월드컵에만 참가를 했던 크리스티아니 선수인데 Q라운드까지 PPQ 라운드부터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올 때마다 최소한 이제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다라는 점인데요. 저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세계적인 톰 랭커인 김행직 선수와의 경기. 네덜란드 리그에서 뭐 3쿠션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대회나 주종목은 보크라인이나 원쿠션에서 좋은 많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 선수죠. 자, 정교한 더블 쿠션이죠. 단단 이후에 장으로 올라가는 공격인데요. 자, 원쿠션 선수들 이런 공을 참 잘 칩니다, 사실은. 야,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득점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쿠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본기들이거든요. 네. 슬로우 스피드를 이용해서 내 공을 정확한 원투 쿠션에 보내는데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3쿠션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회전을 이용해서 이제 좀 빠른 스피드의 공이 공략하는 공들이 보크라인이나 원쿠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내공의 변화, 속도에 따른 내공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또 3쿠션만의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익혀야 되죠. 이 당구가 기본적으로 두께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지만 포켓볼 선수들이 3쿠션을 넘어왔을 때 특히 남자 선수들이 이렇다 할 유의미한 성적들을 잘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공의 회전력을 이해하고 속도에 따른 각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특이한 게 3쿠션 선수들이 포켓볼 경기를 했을 때 물론 탑클래스의 얘기지만 포켓볼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상적인 경기가 필리핀에 이제 포켓볼의 전설 에이프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브룸달 선수와 3쿠션 경기와 포켓볼 경기를 한 경기씩 이벤트 경기지만 한 적이 있어요. 예. 놀랍게도 브룸달 선수가 두 경기를 모두 다 이겼습니다. 브롬달 선수는 탁구도 잘 친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 3쿠션이라는 게 두께, 속도, 스트로크 모든 걸 아우르는 스포츠로 당구 경기 중에서는 가장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절묘하게 키스를 뺐고요. 신경을 쓰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시선이 간 부분이 내공의 진로보다는 일목적공의 방향성에 대해서 눈이 먼저 돌아가고 내공의 득점의 라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도 부드럽게 밀어치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치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누구나 다 잘합니다. 두꺼운 음. 두께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절반 정도의 두께를 맞았을 때 내 공의 1족구의 기본 분리각이 90도라면 75도까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선수의 품질에 따라서 75도가 오롯이 다 형성이 되기도 하고 80도만 형성되기도 하고 85도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트로크의 절반 정도의 두께를 맞췄을 때 내 공의 밀어치기를 극대화하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는 횡단으로 네. 득점을 이어갑니다. 저런 좁은 각도에서 세우치기 방식의 옆돌리기도 가능하지만 스트로크이 자신 있는 선수들은 득점을 위해서 저렇게 과감하게 횡단샷을 더 많이 구사하고 확률도 사실은 더 높아요. 옆돌리기를 세우치기 방식 옆돌리기를 세밀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신경 쓰이고 어렵습니다. 네. 반대로 치지 않고 또 한 번 약간 사뭇 도톰한 두께로 내공을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길게 시도하죠. 쭉 늘어지는 공이 되면서 득점 갑니다. 네, 컨디션 좋아요, 김혜희 선수. 베겔 이 월드컵 경기장이 거의 뭐 홈 경기장인 양 경기를 하고 있어요. 김행식 선수가 이제 키가 좀 큰 편인데 이제 네. 180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테이블이 조금 높아요. 네, 네덜란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높게 설계가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편인데 김행식 선수는 그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혜희 선수가 이 비율이 워낙 좋아서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키가 매우 크죠. 네덜란드는 그리고 이 테이블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기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예.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변기도 매우 높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침대도 높고 책상도 높고 거진 다 높습니다. 8연속 득점. 네덜란드 국민들의 남성들 평균 키가 180을 상회한다면서요. 한참 상회한다더라고요. 자, 옆돌리기 일목적공의 키스를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지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 빨간 공보다 내 공을 먼저 내리는데요. 리버스 핸드 먼저 올라갑니다. 조심스럽게 공을 구사하죠. 일목적공의 공의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던 공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건 일목적구를 느리게 굴린다라는 건 내공도 느리게 굴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일목적공은 일단 내 공의 두께의 차이가 1차적인 속도고요. 그다음에 내 공의 이제 RPM을 조금 더 높이냐, 줄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일단 이 절반의 두께를 기준으로 절반보다 많으면 이 당구공은 완전 탄성체라고 내가 100의 힘을 가했을 때 절반을 맞추게 되면 50씩 나눠가집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계를 통해서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되돌아오기는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이 공을 절반의 두께를 구사할 거다. 1족구와 내 공의 속도가 똑같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전체적인 거리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얇게 설계하면서 득점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두껍게 설계해서 1족구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크리스티아니 선수는 이 네덜란드에서 펼쳐지는 이 베겔 월드컵만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또 이제 본인의 또 보너스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 프로리그가 제법 또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팀들이. 자체 리그도 많고 이 캐럼을 이용한 종목들이 보크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온쿠션 당연하고 그리고 5핀이라는 핀을 가지고 하는 경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5핀이라는 경기를 가지고 볼링핀처럼 생겼어요. 네. 그걸 가지고 유럽 팀 챔피언십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종목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을 쪼개는 공격 상당히 인상적인데 지금은 득점이 되질 않았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지 않고 입사가 반사각으로 내 공을 각을 만들어내는 공에 매우 능하죠. 그러네요. 네.
영화배우 같은 또 외모를 네.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니 선수입니다. 김맹수 선수의 컨디션이 얼만큼 좋은지 지금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전력도 좋고 다 좋았는데 약간은 힘이 들어가면서 내공이 조금 더 밀리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단쿠션에 맞아야 되는 공인데 장쿠션부터 맞아버렸죠. 네. 저 정도의 차이는 한 순간 속도가 0.01초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와, 지금 빨간 공을 바운딩을 시도하나요? 라인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요. 네, 엄청나게 어려웠죠. 지금 단장장으로 와도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두건두건해서 단장 단으로 크게 바운딩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리가 먼 상황에서 빠른 속도에서 두께를 아예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얇아버렸죠 일단. 자, 키스하는 타이밍이 무난하고요. 득점의 라인조차도 매우 무난하고요. 사실 이 월드컵 대회를 보면 이 Q라운드 그리고 특히나 이 본선 32강에서 이 마지막 경기를 보는 맛이 상당히 쫄깃한데 네, 이번 대회는 좀 일찌감치 결판이 난 조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각 주의 최강자들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특별한 큰 이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또 이제 뭐 타이푼 선수라든지 네. 마티논 선수 이미 2경기만에 2패하면서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명호 선수가 지금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다음 라운드 진출이 무산된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야, 저 속도를 써야 되는 공에서 저 과감 없이 정말 과감하게 속도를 사용하면서도 원하는 두께를 잘 맞추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지금은 비껴치기 컨트롤. 자, 지금 이제 약간 슬로우 스피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강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선수죠. 예, 무조건 득점을 위해서 세게 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포지션이 자신이 생기고 득점이 자신이 있으면 여지없이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템포를 또 푸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공의 공간 1개 반 정도, 2개 정도 그 사이의 공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네. 선수를 방심하게 만들거든요. 이보다 공간이 더 컸으면 이런 실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딱 저 정도의 공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렇게 저기 치라고 하면 저렇게 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확실히 이런 뭐 전진 회전이라든지 스트로크가 필요한 공에서는 약간은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크리스티아니 선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한 절반 죽기 내에서 내공이 약간의 투쿠션까지 가는 동안 휘어짐이 살짝 발생을 하면 득점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선수의 퀄리티들이 레벨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옆돌리기. 참 이런 공들을 쉽게 칩니다. 네. 쉽게 치고 교과서적으로 치고요. 예.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 물 흘러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안으로 지금은 애매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17대3) 승패가 큰 의미도 없는 경기이기도 합니다만 넉넉한 에버리지와 함께
리드를 앞서가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지금 흰 공을 두꺼운 두께 안에서도 살짝의 밀림을 가지고 더블 쿠션이 가능한데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빨간 공으로 비껴치기를 날카롭게 시도하나요? 비껴치기를 날카롭게 시도를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군요. 네. 내가 원투 쿠션 보내는 데는 도사다. 좋았죠.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목적공과 내공이 날아간 이후에 이목적공을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위험을 잘 제거를 하고 득점을 완벽하게 했네요. 자, 쓰리뱅크 샷이죠. 회전력을 지금 입사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회전을 별로 없이 입사각 반사각만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공에 회전이 별로 필요 없는 입사각 자연스러운 공의 움직임은 네, 거의 뭐 완벽하게 구사를 합니다. 마지막 회전. 예,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이 증가하는 라인에서 예, 속도가 약간 빠짐으로 인해서 3에서 저 정도 두께, 저 정도 회전량이면 3에서 조금 더 길게 누워져야 되거든요. 예. 속도가 느림으로써 내공이 이제 3 이후에 평범하게 각이 나오고 말았죠. 자, 일목적공에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두께 조절을 조금 더 편한 두께보다 두껍게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조금 밋밋했네요. 네. 방금 라인에 키스를 빼는 공의 대회전에서 위치를 외워둬야 돼요. 가장 어렵습니다. 일목적 공이 2포인트 정도에 있을 때 내공을 대회전을 칠 때 키스 난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두껍게 치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네, 자주 하셨는데요. 지금은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득점. 자, 대회전을 노리나요? 브릿지에서요. 바로 노릴 만한 공인데 대회전을 노리네요. 키스가 났어요. 네. 지금은 이목적권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브릿지가 비록 어려웠지만 조금 더 힘을 덜 써도 되는 바로 칠만한 공인데 세밀함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행직 선수가 노란 공으로 안으로 대회전. 자, 다시 키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피하면서 득점됩니다. 세 경기 내내 2점대 에버리지를 유지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 뱅크샷을 준비하는군요. 라인이 참 어려운데요. 정말 부드러워야 돼요. 회전이 많고요. 늘어져야죠. 밀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거죠. 내공이 회전을 많이 걸면서 득점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내공이 충분히 돌고 있으면 공이 좀 두껍게 맞아도 밀고 내려가는 속도가 더 좋아져요. 튕김이 적어지죠. 오른손 다시 왼손.
완전히 빨간 공 벗겨내듯이 지나갔고요. 3연속 득점. 김행직 선수가 지금 왼손잡이죠. 왼손을 주 손으로 사용하는데 오른손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른손잡이니까.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사실은 예. 김혜희 선수는. 가끔 받아 보면 이 선수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바꿔 쳤는지 왼손으로 바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워낙 맞아요. 자연스러워서요. 끌어내리는 공이 됐는데 애매한 코스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선수 소개 여러 가지 뭐 경기 외적인 대회 상황 소개를 조금 하고 경기는 살짝 봤는데 전반전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8이닝 만에 21득점. 이번 대회를 출발하는 김행직 선수의 뭔가 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각오가 느껴지는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10점을 기록을 하면서 데이브 크리스티아니 선수를 압도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igane wins his 7th.
네덜란드 베겔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 베겔 3쿠션 당구 월드컵 김행직 선수와 크리스티아니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을 21대 6 넉넉한 점수차로 앞섰던 김행직 선수였고요. 자, 후반전 크리스티아니 선수의 첫 공격은 키스가 나면서 득점 실패로 끝이 납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일단은 뭐 야스퍼스와 요리센 두 선수의 진출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과 모레 뭐 현장 관중들은 제법 많이들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유럽이라 보니까 가까운 나라 독일, 뭐 여러 벨기에 이런 나라들에서도 관객들이 꽤 많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김행직 다운 득점이네요. 남김없는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의 키스 타이밍. 자, 회전력 자체는 바로 맞추겠다는 회전력이었는데요. 살짝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됩니다. 네, 공의 설정이나 회전력 자체는 1, 2, 3 쿠션으로 바로 맞추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키스가 나면서 길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꼭 이 당구에서 행운의 여신은 꼭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와요. 길게 뽑아내면서 지금도 좋은 득점이 나옵니다. 정말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상적인 횡의 회전력으로는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회전력을 줄이면서 내공의 진로를 길게 만들어냈는데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찾아가네요. 사실 김행직 선수의 당구는 전통적인 이제 한국의 당구 느낌보다는 유럽 선수들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감각적이고 뭔가 회전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공격력들. 그러면서도 뭐 힘쓰는 거 생각하면 김행직 선수만의 당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느새 또 5득점. 인터벌로 리버스로 바깥 돌리기. 요즘 이 공격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안 보여요. 네. 지금 뭐 공격은 사실은 뭐 최후의 선택인데 김행직 선수는 지금 라인 자체가 좋았어요. 뭐 그래도 인상적인 것이라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공략했을 때 내공 회전이 많아지는데 얇은 두께에서도 역회전이 저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스트로크의 힘이죠. 자, 회전력을 많이 줬는데요. 길게 돌아옵니다. 5 쿠션. 눈 깜빡하면 뭐 5개, 6개, 지금 7개 치고 있으니까요. 에버리지가 이제 3을 넘어섭니다. 이게 무서운 게 공을 살살 아껴가면서 치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다음 공이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에 대한 이해가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오픈 포지션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실수를 해도 네. 김행식 선수가 무서운 이유가 뭐 앞서 보여줬던 그런 득점들이겠죠. 이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에버리지 2.0이 넘는단 말이에요. 김민정 선수가. 네. 이 선수가 연습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당구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면 정말 4대 천왕을 넘어서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은 확신이 있거든요. 네. 화일용 해설위원이 조금 더 고군분투해서 네. 업계에 더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현실상 당국의 현실, 여러 가지 뭐 많은 리그가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예,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후원이 보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당구가 인기가 있는 만큼 시장 자체가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포켓볼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rom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이 덜하죠. 네. 미국에 이제 김행직 같은 선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 UMB 세계당구연맹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 캐rom 연맹 의장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캐럼을 보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있고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들이 힘든 게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일단 미국과 중국 이런 대국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두께가 살짝 얇은데요. 회전력이 증가되나요? 오, 쭉 떨어집니다. 네, 쭉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지금 스트로크가 정말 제대로 회전력이 꼽혔죠. 야, 리버스핸드까지 들어가서 네.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의 스핀이었으면 두께가 제대로 만났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스핀력이었죠. 네, 배팅의 스피드나 회전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얇은 두께, 절반 정도의 두께에서도 저 정도의 회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김민기 선수밖에 없어요.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은 투 쿠션에 걸립니다. 휴게실에서 이 최성원 선수와 여담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득점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뭐 김행지 선수와 조명호 선수의 배팅을 가지고 있으면 3.0도 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구가 스포츠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샷의 품질,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급의 이 선수들은 이 당구 연습도 당구 연습이지만 체력 관리, 개인 PT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생활 관리 이런 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행직의 배팅을 갖고 있는 김행직 선수가 3.0을 치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잘못 들었나요? 본인이 김혜희 선수의 배팅을 가지고 있으면 4.0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3.0은 최성원 선수도 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바깥 돌리기 득점 이후에 포지션이 완성이 됐고요. 다시 바깥 돌리기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티아니 선수는 뭐 김민재 선수가 경기 본선에 올라와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냉철하게 얘기하면 영광이죠. 지금 세계적인 스타의 김민재 선수와 이렇게 본선 경기를 하면서 한 수 배운다는 입장으로 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원쿠션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원쿠션 선수를 하다 보면 이 비껴치기에 대한 성공률은 보장이 좀 되겠어요. 네. 저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저기에 날카로운 각이거든요.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입사가 반사각대로 이렇게 라인을 보낸다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당구의 종착지는 이제 실력의 종착지는 노잉글리시란 말이 있어요. 노잉글리시라는 게 회전을 안 주고 사용하는 공격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게스 크리스티아니 선수가 1.0 치고 있고요. 못 치는 당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만 김행직이 지금 3점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한 평균 에버리지 1.0 이상을 가진 선수면 훌륭한 선수라고 봅니다. 예, 국내에서는 풀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1점 초반 이상이 돼야 되지만 예, 보통 아마추어들은 평생 1.0을 목표로 당구를 즐기는 동호인분들이 많죠. 그렇죠. 첫 경기 17이닝, 두 번째 경기 16이닝, 세 번째 경기는 지금 몇 이닝에서 끝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다시 옆돌리기인데 치자마자 들어갑니다. 에버리지 뭐 1.0이라는 점수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클럽에서 보다 보면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한 10년을 열심히 게임을 치면서 즐기는 동호인 분들이 1.0이 안 돼요. 그렇게 네. 해도. 예. 어떤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10년을 해도 1.0이 안 된다. 정말 어려운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이제 또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육을 받고 네. 수련을 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쏟아부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점수가 1.0이에요. 혹은 자본을.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만으로는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안쪽 횡단을 쪼개봤는데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이상 이 정말 죽으라고 해야 되고 1.8 이상 되는 이런 김행직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에는 뭐 타고난 재능과 초는 모든 게 다 따라야 됩니다. 네. 되돌아오기 오늘 성공률이 좋았는데 네.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뭐 0.2cm 정도만 더 두껍게 맞아서 득점이 되는 각인데요. 딱 한 점입니다. 저렇게 빠지려고 하면. 오늘 김행식 선수가 공에 대한 리액션이 상당히 좋네요. 네. 예. 부드럽게 코너 쪽으로 보냈고요. 올라가면서 닿지 않습니다. 저 부드러운 타구감에서 내 공이 RPM이 살짝 부족한 거죠. 자, 얇은 두께 안에서 커트 시키면서 대회전 이후에 점점 짧아지는 방식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렇게는 뭐 어떻게 뭐 일명 편한 얘기로 뭐 양방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타구의 속도나 공의 두께를 보면 길게 확연하게 노린 거죠. 다이렉트로 노리셨을 것 같으면 이제 저주께로 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끌어서 옆돌리기. 완전히 살고 3에서는 약간 죽어주고 이런 기술. 스트로크를 이제 저런 기술들은 뭐 보통 클럽에서는 삥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투쿠션에서는 회전이 살고 3에서는 회전이 안 살아야 되거든요. 네. 예, 스트로크를 약간 커트시키는 느낌, 그립을 잡아주면서 큐의 무게를 전달하다 말다 많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2에서까지는 회전이 살아주는데 3에서는 회전이 죽어버리죠. 빗겨치기. 여기서의 회전 두꺼웠어요. 모자랍니다. 네. 당구 용어를 지금 일본어에서 순수 우리말이나 정식적인 용어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 순수 한국말로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네. 삥퉁, 쫑, 뭐 이런 것들 다 한국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 용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만의 고유의. 심지어 뭐 사이그노 선수나 뭐 산체 선수, 친한 선수들은 이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선수들은 그런 용어를 이제 정식 용어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비. 네, 예. 아까비 이런 용어들을 안 더 들어갈 많이 때마다 그런 사용하죠. 얘기하죠. 뭐 붙어 있을 때 뭐 떡이란 표현,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떡처럼 찰싹 붙어 있다는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들이 순수 우리말 중에 많아요. 뭐 큐걸이라는 표현도
뭐 큐라는 영어와 또 이제 거리라는 우리말을 합쳤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네, 사실 브릿지라는 순수한 외국어보다는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입에 찰싹 붙기도 하고요. 특히 뭐 전 세계에서 이 유행한 3쿠션을 치는 이제 선수들은 한국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쫑이라는 표현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음. 키스 이런 것보다 혼동되지도 않고요. 이제 좀 시차에 의해서 좀 피곤할 시기이긴 합니다. 네, 저런 것도 이제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승리가 네. 확정되고 승리가 확정된 리그 안에서 또 이 경기에 승리의 가능성도 워낙 높고 이래 되면 네,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공략이었는데 네, 쉽게 빗나갑니다. 정말 좋은 공격이었는데요. 라운드를 그린 이후에 역회전으로 1, 2, 3 이후에 세우는 저 각도는 가장 바깥 돌리기 중에서 어려운 각도인데 예. 그 어려운 것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라운드를 만들어내나요? 평범한 라운드는 안 됩니다. 일목적으로 맞추고 내공이 횡단으로 바로 가버리는군요. 횡단으로 5 쿠션을 네. 공략을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참, 네. 이 보통 뭐 복합 횡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공인데 가장 어려운 라인의 공이죠. 손을 왜 들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친 거 아닌가요? 바로 3쿠션을 노렸나요? 예. 3.0의 세계관에서는 볼 수 있는 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손을 들어서 미안함을 표시하니까 머쓱해지네요. 그러네요. 바깥 돌리기로 이제 35득점째 올렸습니다. 자, 이 공이 살짝 떨어져서 넣어치기가 넣어주면 최상의 라인인데 좁아요. 그래도 먼저 한번 보죠. 끝까지 한번 봅니다. 걸어치기도 있고요. 3.0의 세계관에서는 이 틈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3.0의 세계관이라도. 자, 멈칫 엎드립니다. 자, 걸어치기로 갈 수도 있어요. 넣어치기로. 옆돌리기네요. 이게 설마? 네. 닿지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 공을 옆돌리기를 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합니다. 지금 키스를 빠뜨릴 만한 타이밍이 워낙 좁아서 찾기 힘들거든요. 예. 야, 뭘 그렇게 노려보나 했네요. 야, 저 키스가 빠지는 타이밍과 두께를 찾아내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뱅크샷을 준비를 하는데 3뱅크 샷이 자 길게 나오면 좋은데 다이렉트로 나오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길게 바라봤죠. 네, 좋습니다. 길게 나오는 각도였군요. 측면 캠이라서 각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길게 나오는 각이었습니다. 충분히 나오는 각이었네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길게 노려야 되거든요. 다이렉트로 노리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짧게 공략하는 뱅크샷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쿠션과 내공이 직각을 이루는 상황에서 회전에 주어지 이제 공략하는 방법들은 모두 어려워요. 네, 쿠션이 회전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만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크고요. 한 45도, 40도 정도로 내 큐가 들어가는 각도가 회전을 내가 조금 더 많아도 속도가 좀 더 세도 가장 안정적으로 편하게 달리는 라인들입니다. 자, 더블 쿠션. 지금 빗개치기 짧게도 가능한데요. 더블 쿠션으로 오히려 세워치기로 가네요. 자신이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워낙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두께만으로 공격하는 공에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네. 보통 스리쿠션 선수는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세워치기를 더 어려워하거든요. 오히려 회전 없이 비켜치기 짧게 조금만 속도만 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인데 자, 회전력을 이용한 것보다 두께를 이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으로 다니는 공들에 대해서 탁월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횡단에서 공의 변화가 필요한 공에서 참 좀 많은 실수를 보여주죠. 이런 횡단 같은 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5점 남아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키스 빼는데 집중을 했고요. 내공이 계속 좁아졌습니다만 닿진 않습니다. 키스를 빼는 라인이 인상적이죠. 지금 방금 같은 공에서 원투 쿠션으로 키스를 어떻게 빼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공입니다. 편한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사용함으로써 키스를 뺄 수 있었죠. 현재 네덜란드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 30분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와 관람객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네덜란드에 와보니까 이곳은 이 도시 베겔은 저녁 해가 지면 굉장히 조용한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이 고즈넉한 그런 동네 마을이죠.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을 또 유치를 하고 있고요. 단단 장 이렇게 되면 서버려요. 눕지를 못해요. 야, 포지션 플레이를 김행직에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한숨 돌리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죠. 여기서 노란 공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엄청나게 묵직하게 컨트롤하네요. 파고 들어가면서 네. 득점이 됐습니다.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 서 있는 거 보여주시죠. 거의 완벽한 컨트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못 쳤다는 이런 것보다 이게 왜 저렇게까지 붙어 이런 표현이었죠 지금. 김행직 선수가 이제 연륜이 좀 쌓이면서 예전 같은 포커페이스는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득점이 되었어요. 됐나요? 예. 약간 점점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능글맞아지고 조금씩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베테랑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전으로 돌려보내는 옆돌리기. 야스퍼스 선수라든지 산체스 선수가 이제 우승할 때 보면 대회 에버리지를 2점대 후반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가 일단 이 첫날 세 경기 모두 2점대로 좀 마무리를 해준다면 뭔가 좀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단일 대회 에버리지 신기록은 산체스 선수가 2.7대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바가 있고요. 야스퍼스 선수도 뭐 그에 준하는 에버리지를 여러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에서 에버리지가 2.7이라는 것은 보통 한 32강부터 최소 6경기, 7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아니군요. 리그를 전이니까 10경기 정도를 펼쳐야 되는데 10경기 정도에서 에버리지가 2.0이 넘는다는 것은 그 선수의 평균 에버리지 자체가 2.0이 넘는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연속 득점 이후에 크리스티아니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32강 본선부터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뭐 경기 양이 적은 것 같지만 32강 첫 번째 날에 일단 3경기 풀리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자, 지금도 살짝 빗나가면서 득점 실패. 네, 아쉽네요. 본인의 이건 실력은 아니 본인의 실력보다 지금 실력이 훨씬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를 상대로 본선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목적공의 사이로 내공이 빠져나가서 득점을 하려는 정말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했는데 성공시키기에는 김민수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런 공을 시도했다는 자체는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확고히 있는 공이거든요. 네.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는 저런 실수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 코너를 돌았고요. 키스 한 번, 두 번 다 빠졌습니다. 예, 득점으로 들어갑니다. 와, 배팅 좋았어요. 안으로 돌리기 지금 비껴치기 세 바퀴 이런 건 자주 나오는데 저 안으로 돌리기 세 바퀴가 조금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좋은 공격 보여줬고요. 손을 들었지만 이 손이 드는 이유는 키스가 너무 가까스로 빠졌다 이런 표시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앞서 이 장폴 데브로잉 선수의 경기도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이 크리스티아니 선수라든지 장폴 데브로잉 선수 확실히 이 월드컵 대회에 출전할 만큼의 능력은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 크리스티아니 선수는 본인 스스로 예선 2일차부터 현재까지 뚫고 올라온 선수고요. 37대 19.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네요. 지금 크리스티안 선수는 지금 2패로서 지금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거의 무산돼 있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네. 낙담하지 않고 1점이라도 더 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당구 선수로서의 좋은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힘든 경기에서 조금 이제 지치는 듯한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보기 안 좋거든요. 네, 이 공이 이렇게 얇아서 또 섞이면 안 되네요. 자, 바꿔 돌리기 부드럽게 완전히 길게 들어가는 공이죠. 이 공이 왜 이렇게 짧아지나요? 예. 회전력이 살짝 부족했네요. 회전을 충분히 조금 더 주고 피니시를 조금 더 유지해서 3에서 4로 넘어가는 회전이 조금 더 살아야 되는 공이거든요. 나머지 석점을 준비하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넣어치기. 조금 얇았어요. 공타가 조금 막판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돌리기. 자, 흰 공을 끌어서 바깥 돌리기. 득점의 라인 자체는 매우 쉽지만
일목적공을 처리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을 비켜치기 길게 노리네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네, 라인이 너무 네. 월드컵 본선에서 이런 공의 계정은 참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김행직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더블 쿠션 득점 무난하게. 성공하면 네, 경기를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배치의 공인데요. 안으로 길게. 많이 밀렸죠. 예. 네. 마지막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김행직. 자, 온뱅크 되돌아오기 공격인가요? 괜찮은 공격인데요. 꽤 확률 높은 공격이었는데 두께가 뭐 지나치게 얇게 맞았을 뿐이죠. 다시 2점 남겨놓고 있는 김행직. 직접 공략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점. 자, 노란 공이 조금 더 내려와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아키스를 제거하면서 바깥 돌리기. 자, 계속 잘 뺐고요. 득점으로 네, 떨어집니다. 완벽합니다. 네. 3승이 눈앞에 있는 김행직 선수. 예선전 3경기 모두 압도적인 또 기량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뭐 이번 경기 김현 선수가 마지막에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크리스티안 선수가 조금의 위협이 되질 못하면서 마지막 후반에 실수가 많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러지는 거의 뭐 1.89를 보여주네요. 크리스티아니 선수의 후구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네덜란드 현지에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올 걸로 아는데 크리스티안 선수가 마지막 후구 좀 좋은 공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제 저 득점이 네. 자, 안으로 돌리기 대전 조금 시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확률을 노리고 좀 강력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허혜룡 위원의 이 축복의 말이 네. 축복이 됐습니다. 19점까지만 쳤으면 좋겠어요. 19점 정도 치고 40대 39로 네.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구 선수들은 참 당구를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크리스티안 선수가 몇 점을 치든 이 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자, 짧게. 자,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회전력이 살아있어야지 감기입니다. 네. 좋아요. 자, 보너스 공 왔습니다. 넣어치기.
놓치기 설마 못 보는 불상사는 없겠죠. 자세가 어려워도 놓치기 쳐야 되는데요. 봤는데 치지를 않아요. 아, 놓치기 지금 회전 안 주고 굴리면 충분히 가능한 공인데요.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판단을 일단 본인은 내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크리스티안 선수가 공을 못 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공을 이제 경험상 쳤을 때 이게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플러스 했고 2로 가는군요. 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최종 점수는 40대 23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가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조 선두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유달리 3전 전승이 많습니다. 지금 네. 각조의 탑티어 선수들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사메 시돔, 그리고 네덜란드의 데이브 크리스티아니 선수까지 꺾으면서 조 1위로 진출을 했고요. 조 2위는 사메 시돔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행직과 사메 시돔이 함께 16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들의 결과가 속속들이 나왔고 7명이 출전했던 32강에서 무려 4명이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게 된 32강 본선 조별리그였습니다. 김행직 선수의 승리 소식 그리고 16강 진출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